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정설 영어 가르치는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고1이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학한 친구들이 영어 내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준비를 할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이제 영어 내신이 중학교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성적에서 애들이 분명히 영어를 잘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고 나서 이제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애가 분명히 영어를 잘했는데 영어 성적이 너무 나쁘게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엄청 구체적으로 거의 이제 막 영업 비밀을 말하는 기밀을 누설하는 것처럼 아무튼 엄청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하는데 수능 성적도 같이 올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동안에 내신밖에 거의 준비를 못 하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수능을 너 갑자기 1등급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내신에만 완전 올인을 했는데 뭐 너무 막막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신과 수능이 같이 준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컨텐츠, 구체적인 컨텐츠 그 차례 목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최유정이라고 하고 지금 여태까지 한 12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받으실 거라 거기 적혀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KB 라스쿨 이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건 뭐냐면 그 국민은행에서 사회환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친구들한테 전국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맡아서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영어는 연합반이어서 여러 선생님들, 그 권대현 선생님 그리고 이지선 선생님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권대현 선생님도 똑같이 라스쿨에서 이제 고3을 강의를 하고 계시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 고등영어랑 중등영어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내신은 이제 범위만 이렇게 봤을 때 교과서가 거의 2과 정도 들어가고 각각이 한 20문장에서 30문장 사이, 그리고 영문법은 딱 4개 들어갑니다. 한 과에 2개씩.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현재 완료,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무게가 큰 것, 작은 것,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총 4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 이외의 영문법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이 여태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서술형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없앴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문도 변형이 되지 않고 그 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그 지문 그대로, 대화문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전형적으로 내신 유형, 그러니까 뭐 전치사 같은 부분에 빈칸 뚫어놓고 각각에 들어갈 전치사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너가 암기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었다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2과에다가 모의고사, 부교재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교과서의 비중은 되게 적은 편이고요. 모의고사랑 부교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영문법은 사실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 범위에서 여기서 틀린 거 다 고쳐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서술형 배점이 30점 이상인데 객관식은 하나에 2점이라면 서술형은 하나에 5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술형 배점이 엄청 커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서술형은 못 썼지만 객관식은 다 맞았어요 했을 때 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70점이면 최대치 해봤자 3등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술형 배점이 많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지문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원래 그대로가 아니라
바뀌어 있고 내용도 바꾸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어휘를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뜻의 문장을 아예 새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 유형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옛날처럼 이제 내신 유형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그 아이들을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이제 수능 준비하는 것을 연관되게 해달라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도 아예 다르고 범위도 아예 다르고 이렇다는 거죠. 명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A를 받던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1, 2, 3학년 다 A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그 어머니들이 계신데 A등급은 중학교 때는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이라서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신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 4%, 2등급 11% 이건 누적이고요. 3등급 23%까지 1, 2, 3등급을 다 합하면 A등급 정도의 학생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등급일지 3등급일지 모르는 이런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여태까지는 시험 범위 전체를 아마 암기를 했을 거예요. 시험 범위 전체를 암기하고 막 그 영작하는 거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또 만약에 아이가 저는 영어 공부해도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공부 방법을 썼을 거예요. 해도 안 돼요 라고 했다면 사실은 시험 범위를 암기하는 거는 시간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가능성은 되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너무 낮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교과서가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각각이 한 10단락 정도씩 돼요. 네, 여기 페이지가 한 3장을 넘기시면 나옵니다. 네, 3장을 넘기시면 나오는데 이제 그 교과서 고1 평균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2개 정도 그런데 이게 단락으로 10단락 정도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랑 부교재가 총 해서 모의고사만 들어간 학교도 있고 부교재랑 섞어 들어간 학교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5지문 이거보다 더 많은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총 그래도 적게 잡아서 35단락인데 한 문장당 평균 8문장이니까 한 단락당 평균 8문장이니까 총 280문장 정도가 되는데 한 300문장 되는 거를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다 암기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변형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암기를 막 시키는 그런 학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 목표는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영어 내신 대비를 하는 것. 효율적이라는 거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시면 맨날 수학만 잡고 있잖아요. 맨날 수학만 하고 있고 너 언제 수학만 하면 어떡하니 다른 과목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수학 너무 할 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수학 진짜 너무 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 근접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했고 양 자체도 많고 정해져 있는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제가 영어 강사로서 이 아이들이 수학 공부는 침범하면 안 되니까 수학도 잘 하되 영어도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12년 동안 계속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내신 대비 결과이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죠.
유형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시험지인데요. 시험지를 제가 그냥 문제만 캡처를 해왔어요. 뭐 대진고, 상명고, 뭐 어디 월계고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있는 학교들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에서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실은 주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제가 아니면 빈칸에 우리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글의 순서, 그리고 흐름으로 보아서 문장이 들어갈 위치, 어디에 넣어야 되냐. 이거 두 가지는 이제 흐름, 세 가지가 다 흐름이네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을 물어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주제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내용을 물어보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전부 다 모의고사 유형이기도 한데, 아무튼 세 가지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할 때 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인지가 다 되면 그러면 어쨌든 이제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일단 스텝 1, 2에서 이게 시험 범위 지문이에요. 지문이면 여러 가지 한 25개, 35개쯤 되는 그 지문 속에서 하나씩 모든 지문 하나하나를 다 원문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주고요. 이 원문을 가지고 우리는 수업을 하는 거죠. 수업을 하고 나서 각각의 문장의 번호를 매겨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을 각인을 시켜요. 왜 첫 번째 문장을 각인시키냐면 50분 정도의 시험 시간 동안에 3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문제당 1분하고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다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서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을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이랬구나.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2번은 이런 내용, 3번은 이런 내용, 4번은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가 여기 4번에 있으면 예시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3번쯤에 뭐 하지만이 있었다면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부터가 문단이 구분이 됐다. 어떻게부터가 뭐 내 예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스텝 5에서는 이제 글의 소재가 뭐였는지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한글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개 방식을 파악해보고 예상 문제, 예상 변형 문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을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평생 동안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계속 이제 저의 목표는 저희 개인적인 목표이긴 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빠르게 학원을 졸업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글 자체를 이해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가면 엄청나게 논문도 많이 봐야 하고 대학교에서도 시험 대비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글 자체를 이해하는 걸 공부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친구가 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텝 6에서 7에서는 주제를 한글로 쓰고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근데 한글로 쓸 때 주어 동사 포함해서 문장으로 방금 앞에 있었던 그 지문은 뭐냐면 악기를 다루는 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한번 실험, 그러니까 모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먼저 문장으로 한번 써보고 두 번째는 신문기사처럼 뭐 악기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형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영어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주제를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영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목을 물어볼 때 주로 이렇게 질문,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줄 해석, 한 줄씩 이렇게 해석하면서 완벽하게 해석을 적으란 뜻은 아니고 문장을 다 이해가 됐는지,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가 이해가 됐는지를 한번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8단계를 거쳐가지고 지문을 이해하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 유형에서 첫 문장을 보고 바로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그리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이런 흐름과 관련된 유형이 다 대비가 되고, 그리고 주제, 요지, 제목, 빈칸, 이런 주제와 관련된 유형들도 다 대비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서술형이 남았잖아요. 지문을 암기를 안 했는데 서술형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그건 실제로 아이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지문 암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서 그냥 저 암기할게요, 지금부터 암기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가 너무 하고 싶으면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줘요. 서술형 대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게 서술형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학교들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체 서술형 유형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법을 수정하는 거, 요약문을 주고 빈칸을 채우는 거, 그리고 한국말을 주고 영작하는 거, 그리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냅다 빈칸만 때리고 영작시키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어법 수정, 이런 거는 이제 뭐 대진고 이런 부분, 이런 학교에서 한 여러 가지를 내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없는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냥 모든 학교들에서 다 어법 수정을 내는데, 그냥 이렇게 문단에 글을 주고, 지금은 밑줄이 쳐져 있어서 꽤 친절한 편인데 밑줄을 아예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냅다 수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법상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는 건 변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변형할 가능성이 있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수업할 때 계속 얘기하는데, 품사 중에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건 동사, 그리고 그리고 형용사, 아니면 관계사, 이렇게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다 암기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동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이제 형용사, 여기 부분만 잘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저 어법을 위해서. 대신에 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요. 이 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암기를 안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약문 빈칸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2개를 넣었는데 그림이 하나가, 지금 하나 2개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여기 위에 지문은 생략을 했는데 A에 들어갈 거, B에 들어갈 거, C에 들어갈 거, D에 들어갈 거 뭐냐, 글을 보고 요약문인데 완성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글을 보고 요약문을 만들었는데 빈칸 2개 뚫어놨으니 완성해라. 그럼 뭐냐면, 이거는 주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글의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빈칸 뚫려 있는 건 사실상 키워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공부 시간과 성적, 이렇게 2가지가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올라간다 3개까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동의어를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본문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문제로 나왔을 때에는 동의어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주제 파악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쓰는 건데, 이거 뭐 암기할 거 없지 않나요? 그쵸? 암기를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고, 그리고 한국말을 영작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이거 암기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영작하라고 해요. 이런 건 무슨 느낌이냐면, 어법적인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뭐 관계대명사도 들어가고, 뭐 가정법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법 포인트가 여러 개가 들어간 문장들
문장들을 보통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이 문장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거는 좀 암기를 해라. 그렇게 한 문장 정도. 아니면 이 문장은 한국말을 보고, 한국말 저희가 지금 해석이 있었잖아요. 이 문장은 한국말 보고 영어로 영작한 연습을 많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이번 시험을 잘 보는 거 보다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번 시험에서도 얘가 실력이 늘어나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늘어서 다음번 시험에서도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아이들한테 냅다 외우게 시키지 않고 그래서 영작하는 연습을 그냥 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빈칸도 마찬가지인데,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고 단어를 몇 개 줄 테니 너가 써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문장이냐면 주제 문장이에요. 우리가 근데 글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여기는 주제 문장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주제 문장의 해석을 또 두고 영작하는 연습, 이런 식으로 좀 영작 연습 자체를 시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암기를 하는 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첫 번째 학원에서 첫 해 일할 때, 그때 부원장님이 과거에 다른 학원의 부원장님께서 아이들은 3천 문제만 풀면 무조건 뭐 100점 맞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완전 초보니까 3천 문제를 진짜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소화하는 친구라면 원래 공부를 잘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부를 잘한 친구가 아니면 문제를 냅다 막 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효율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 자체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글 자체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것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지만 문제도 많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다 풀고 싶으면 다 풀어도 되는데 다 못 풀 것 같으면 우선순위 정해주고 이거 먼저 풀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해. 만약에 더 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더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문제를 많이 푸는지에는 그렇게 많이 초점을 두지 않고, 왜냐면 문제만 그냥 많이 풀었을 때에는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풀었어도 내신 뭐 대비를 할 때 학교 시험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는 편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내신 대비와 수능 모의고사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당연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럼 수능 문제 유형이 어떨지를 한번 보면 여기 유형들을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주제, 요지, 제목,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추론, 빈칸, 그리고 목적, 주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흐름과 무관한 거, 문장 위치, 순서, 방금 보셨던 학교 시험이랑 유형이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에서 묻는 것도 처음 보는 글과 내가 이미 공부한 글, 이렇게 두 가지 차이는 있지만, 처음 보는 글에서 주제나 흐름과 논리 구조,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진 글을 가지고 주제,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북청솔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그 정규 커리큘럼 때 단어 암기를 일단 시킬 때 그냥 단어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표제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단어장, 그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교재인데요. 그 교재에서 표제어를 암기하는데, 그래서 그 표제어의 뜻,
그리고 유의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은 이제 내신 대비에 너무 필요하니까 단위어도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쓰라고 해요. 근데 그냥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반란이 일어나서 맨 앞에 글자는 죽이는 맨 앞에 글자는 죽이는 하는데 내신 기간에 너무 핵심적인 부분이 유의어 반의어인데 근데 내신 기간에는 사실상 이걸 외울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아닌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를 둘 다 탄탄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 구문독해 영작 이렇게 그 교재가 매번 그 교재를 제작을 해서 나가는데 그때마다 앞에 어휘,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법 구문독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단계로 나가요. 그 저희 정규 수업은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러니까 한 타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단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뭐냐면 그 수능 문제, 수능 혹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기출 문장들이에요. 그 기출 문장들에서 저기 동사에 맞춘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가지고 학습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문장이 하나가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개 모여서 한 지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문 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서 내신도 중요하니까 근데 내신 이거 영작 연습도 사실은 내신에 중요한 건데 내신 기간에는 갑자기 영작을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작 연습도 그 전에 미리미리 시켜놓고 내신 기반을 튼튼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형별 독해 연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그냥 기출 문제들을 풀어봐요.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풀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순서를 배열하라는 문제에서는 그 문제의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냥 어떤 순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단서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묻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계가 없고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니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는 일간지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많지 않게 효율적으로 한 지문씩,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그 내신 기간이 아닌데도 평상시에 매일 분석을 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이 글을 가지고, 이건 다른 글이지만 어쨌든 어떤 글,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 글이 첫 번째 문장은 이랬고 그 다음 문장은 이랬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 문단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력 향상을 시키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가 돼버리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디를 보내면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을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을 좀 저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이 영어에 필요한 모든 공부를 최대한 다 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뭐 눈에 영어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도 아무튼간 이제 그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돌아오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똑같이 암기하는 공부를 해봤을 때 그 암기를 했다고 해서 만족감이 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까먹을까봐 맨날 그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시험 전날에도 막 시험지 받았을 때도 바로 위에 막 암기했던 거 막 쓰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뿌듯하거나 하지 않고 다음번은 어떡하지? 이렇게 맨날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공부를 하고 내가 이만큼을 이해해냈다, 약간 이런 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